2022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불편한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 대검찰청에서는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해서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급 공인전문수사관 3명, 2급 공인전문수사관 25명을 인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증권, 공공수사, 과학수사, 이런 것들.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경찰청도 전문수사관이라는 그걸 인증합니다. 각 최종 사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수사관들의 실적을 받아서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인증 수여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같은 것도 줍니다. 똑같겠죠? 전문수사관 제도는 이제 경찰의 전문수사관 제도는 2005년부터 특정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 우대해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각 지방경찰청부터 각 죄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등급도 다 달리 또 적용이 됩니다. 그건 최고의 등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찰청도 역시 어떤 공인 이 전문적인 공인 전문 수사관 인증 심사를 해서, 그래서 대검 같은 경우는 9개 전담부서의 사전평가, 공인인증 주관부서의 재평가, 인증심사위원회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검찰은 2016년부터 이렇게 하고, 그동안 443명의 수사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고, 검사들도 역시 무슨 블루벨트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전문 검사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 되게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되게 싫어하겠고 상당히 저를 많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죠. 검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사해서 평가해 갖고 잡았던, 유죄를 받았던 자기들이 한 겁니다. 물론 수사한 과는 다르겠고, 그러면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게 최고로 잘했는가, 아니면 그거보다 못한 게 얼마인가, 이런 거를 검찰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공인 전문 수사관을 해서 검찰 수사관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올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수사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찰 수사관이든 검사든 경찰이든 그 수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그쪽하고 관련이 없는 무관한 공익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이것이 이 정도 했을 때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산출을 가졌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수사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 그러니까 적절한 법 절차를 지켰는가, 각각의 단계에서,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 문서 처리라든가 결과 산출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그것이 이제 수사 기소 단계에서 어떤 도움, 어시스트라든가 어떤 자원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것이 총체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자기들이 판단해서 유죄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은 이 정도면 뭐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검찰 수사관들의 능력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관들의 능력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검찰청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라고 하는데, 대검 9개 전담부서의 사전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가 아닌 공인인증이라고 하는, 공인인증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또 평가를 해요. 근데 그건 거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또 인증심사위원회는 그건 계급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단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전평가, 그 부서에서 이렇게 그 부서는 누굽니까? 그 부서의 뭐 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제일 어떤 뭐 좀 급이 있거나 뭐 이전에 했던 사람들, 거기서 인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가장 뭐 그 수사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그 경험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선배가 후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배는 어떻게 사건을 제대로 했는지 그 선배들도 능력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되는데, 즉 그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 수사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평가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검찰이나 경찰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뭐 전문 자격증 이런 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뭐 주는 거 좋아요.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사고과 이렇게 반영되는데, 그러면 동기가 되겠죠. 그죠? 어떤 그걸 따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사고과를 따려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걸 언론에 내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흔히 말하면은 검찰 수사관 자체의 인사고과 점수 배경으로 삼으면 되는 거지, 무슨 전문 수사관,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 그런 인사고과 점수를 기준점으로 사는 그걸 하는 거면 되는 거지, 뭘 왜 바깥에, 마치 이 전문 수사관이 시민들 아니라든가 이런 사건을 할 때 최고의 전문가 있냐 오해되게, 실제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공인 전문 수사관이 진짜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평가하면 시민에 의해서. 그 시민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뭐 피의자로서의 시민이나 피해자의 시민이 아니라 전문가, 즉 검찰과 경찰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형태의 평가와 직접 그 사건을 이제 뭐 고소 고발했던 관련한 사람들의 평가 점수 일부 뭐 이런 것, 그걸 종합적 요소를 따져갖고 평가를 해야죠. 근데 실제로 그 전문 수사관이 있어, 뭐 지금도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 인권 감수성이 없는데?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건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고 엄격히 헌법상 형사소송을 지켜야 될 절차가 있고 그 절차의 평가는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전문수사관이라는 걸 시민들도, 즉 이 수사의 수요자인 시민들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공인 전문관이라고 일합시고 해고, 여기 또 뭐 경찰도 전문수사관이라고 일합시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사를 이렇게 해낸 거 보니까 시민들한테 전혀 불친절하고 또 자원을 너무 많이 써. 아니면 또 어떤 형태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지만은 왜 이런 걸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들의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관들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기들이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지들의 그 새끼들을 평가하는 거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기능만 보는 형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공인 전문 수사관에서 검찰에서 예를 들면 과학수사 화재 분석 분야에서 공인 전문 수사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수 감정 뭐 이런 거예요. 우수 감정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소방학술대에도 출전했고 조사 실무 심화 과정도 했고, 이건 사실 되게 기계적이고 이거는 사람을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거, 화학적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야는 그럼 그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감정 분야의 우수 감정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근데 그것과 그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뭐 산업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영역이 다르죠.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공인 전문 수사관들이 필요하다. 인증이.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외부의 이 객관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형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 과학수사 분야의 공인 전문 수사관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감정서를 5년간 292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 감식 54건, 뭐 90건의 재현 실험, 30건의 법정 증언과 증거 채택, 19건의 수사 자문을 해왔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즉 54건의 현장 감식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아니면 부실했는가, 뭐 기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나간 거예요. 법정 증언을 30건을 했어. 그럼 그게 그 유죄를 받게 하는데 그 사건 실체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냥 단지 54건의 현장을 내가 나갔어. 30건의 증언을 했어. 증거가 채택됐어. 근데 증거를 채택 어느 정도인지. 마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처럼 형사들, 내가 20년 동안 살인사건 수사만 했어. 실제로 까보면은 20년 동안 살인사건 수사를 했다고 실제로는 몇 건 안 냅니다. 기껏해야 뭐 별로 그냥 어렵지도 않은 사건도 있고, 내가 20년 동안 살인사건만 수사했다고 하면은 진짜 첫 번째 살인사건부터 지금까지 해온 살인사건을 하나하나 읊어갖고 각각의 자기의 기여도가 몇 정도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외부적으로 얼마나 받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작이나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격증, 예를 들면 무슨 기사 몇 개 가지고 있어. 전문 자격증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수사 요령을 강의도 했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자격증이 이 사람의 이런 수사하는데 절차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그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업 공사 현장 중대재해 사건, 산업재해 은폐 사건, 뭐 노조 관련 선거 개입 사건들, 이런 거 이적 표현 반부 사건들, 공안에서 많은 수사력을 발휘했다라고 해요. 어떤 수사관은. 근데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인권의 인권 절차에 잘 부합하게. 어떤 금융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전문 수사관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수사를 했어. 근데 그 수사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 그걸 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로 돌아다니고 다 참여했고 자격증 있고 어떤 논문 썼어. 그리고 감정서 제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걸 그냥 삥 돌아온 경력자지. 경력자와 그 분야에서의 진짜 전문가는 다른 겁니다. 내가 내가 뭐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외부의 감시가 없어요.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없어요. 그냥 되게 웃기잖아요. 검찰도 경찰도 자기네들이 다 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한 걸 가지고 외부의 평가도 안 받아요. 왜? 그 수사는 그 집단회의에서 형성한 거고 그 집단회의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개별 수사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제 삼으면 그거를 결제했던 위 라인들이 다 걸려버려요. 그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수사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높게 그리고 이 양적으로 평가되는 퍼포먼스에 의해서 점수를 형성을 하고 그것을 같이 밥그릇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서 평가되는 그 점수에 충족했을 때 이 사람을 전문수사관이라고 인증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들이 자기 내부에서 이 사람 이런 경력을 삥 돌아서 했기 때문에 얘는 전문가야 라고 하면 그거는 동호반복이죠.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학교, 그러니까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요원들이 그런 어떤 이 과정을 하고 있는 전문 수사관 과정에 들여 거기서 이제 그걸 교육을 해. 그걸 가지고 일선에서 이제 수사를 해. 근데 그 수사가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평가를 해야죠. 이 부분 잘 됐어, 못 됐어. 이건 다시 각각의 평가, 그 수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 수사관의 걸 내용을 그 평가도 내부가 그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거 관련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것과 관련 그 사건을 직간접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사건 어떤 수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한 과정을 공개를 해라. 사건 수사의 과정을 공개를 안 하니까 검찰도 경찰도 안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몰라요. 외부에서는 대충 두들겨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한 건지
그러니까 평가가 될 리가 없죠. 결과만 나가지고 그거 했어. 저는 뭐 거의 1년이나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나 아니면 이럴 때 대검이나 경찰청에서 무슨 전문 수사관 인증을 몇 명을 받았다는 등 뭐 이런 그걸 발표를 하고 그것을 또 빨아주고 발라주는 기자애들이 막 써주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기자놈들은 이걸 알고 하나? 모르죠. 써달라니까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 좋아. 그러니까 대검이나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홍보하려고 하는 거 좋아. 뭐 홍보야 뭐. 근데 적어도 최소한 시민들이 치안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좀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옛날처럼 경찰이하고 검찰이 하니까 다 그냥 좋고 좋은 거 잘했어 박수치고. 무슨 고려 때 얘기입니까? 예? 지금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들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거를 충분히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받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해갖고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관 따로 경찰 수사관 따로 보면은 다 그 심사위원들은 다 자기 식구들이야. 경찰도 다 자기 식구들이야. 저는 한번 경진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경찰, 검찰, 수사관들. 그래서 진짜 누가 잘했는가. 자, 우리나라의 KBS, MBC, SBS가 방송이나 드라마라든가 이런 예능 뭐 이런 거 하지만 통합해서 하는 건 없죠. 왜? 아니 이게 무슨 뭐 KBS 방송대상 아니면 뭐 연기대상 이렇게 하는데 MBC도 똑같이 하고 KBS도 똑같이 하고 요새는 또 종편도 그렇게 해요. 그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상 나눠 먹기 주고받고 하면 이거 꼴값들 떤다. KBS, MBC, SBS. 옛날엔 세 개인데 지금은 더 다른데.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자. 근데 또 그게 아니야. 광고 문제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이런 뭐 비교되는 게 뭐 결국 시청률 경제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다른 예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면 PD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건 조금 그런 그것도 이런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뭐 드라마나 아니면 방송이야 뭐 그러려니 마르니 해도 상관없지만 자, 사람의 인권, 범죄, 수사, 치안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있는 경찰, 검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객관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사건 수사 기록은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수사 기법이 무슨 노출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사건 수사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그 기록을 통해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애저녁에 이미 범인들은 이미 그걸 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거기서 잡힌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잡혔잖아요. 이렇게 빵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말하자면 걔네들이 그러면 인터넷 사용 안 합니까? 옛날 생각만 합니다. 물론 진짜 뭐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금융수사기법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제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특별한 수사기법도 있고 그건 또 나머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크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개해갖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사관들의 능력 향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시민들의 신뢰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범죄를 총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더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는 투명하고 공개되고 평가받고 그를 통해서 감시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진짜 수사관 능력 있는 자들이 그 경찰이나 검찰에 승진을 하고
이러면서 정의가 더 실현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누가 제대로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힘 있는 애들, 저희 저 품질이 좋은 애들, 좋은 학교 나온 애들, 줄 잘 잡은 애들이 승진하고,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 아웃되거나 아니면 변방으로 돌고.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수사관들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건 수사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그걸 왜곡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곡해갖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출세를 이용해 먹는. 여태까지 이렇게 다 해왔지 않습니까?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 그리고 형사부라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갖고 자신의 출세를 발판 삼았던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록을 법에 맞게, 그리고 절차에 맞게, 인권에 맞게끔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서 계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승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주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비리, 권력지향적인 자들이 자연스럽게 속과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검찰과 경찰을 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원할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 공인 전문수사관, 경찰의 전문수사관, 이런 거. 아니, 이거 해낸 것 같고 제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시민들이, 그 치안 수요자들이 공정하게 인정을, 박수를 칠 수 있는 방식. 그게 불가능합니까? 되게 간단한데. 하여튼 답답함 때문에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검찰에, 경찰. 내가 수사만 몇 년 했는데 너 같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미안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2단계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불편하실 때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또 얘기할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공인 전문수사관들도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 광고할 거고, 저는 똑같이 욕할 겁니다.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바뀔 때까지.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